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그게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제일 뜨거운 키워드 역시 대장동 논란입니다. 네.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어제 뉴스타파가 그저께 저녁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새로운 녹취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는 윤석열 후보가 중수 이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호영 씨를 봐줬다라는 이제 취지의 김만배 씨의 진술이 나왔고 그게 굉장히 이제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이 진술 중 모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줬다라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남욱 씨도 진술해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걸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성립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변호사. 피곤하게 보고 있죠. 네. 네. 이게 자꾸 몸통 얘기를 하는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봐줬다 이거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어쨌든 책임이 있다라는 거하고 둘 다 길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한쪽만 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이 봐줬으면은 몸통이 윤석열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몸통이 이재명이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조 비리로 얘기되는 네. 법조 카르텔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을 이제 말하자면 캡을 안 씌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후보 역할이 있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오로한 나싱이 아니라 이제 양립 네. 가능한 문제다고 하는. 근데 두 정치 세력이 이게 하나가 맞으면은 윤석열 몸통론이 맞고 또 아니면은 이재명 몸통론이 맞고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서 피곤한데 어쨌든 대장동 개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만큼 했으니까 네. 이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만났고 왜 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지. 한국일보에도 같이 있었고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연은 있어요. 네. 김만배 씨가 한국일보 공채 출신이고 일간 스포츠도 했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코리아 타임스 영자 신문 영어. 네. 부럽다. 아까 영국 폄하하더니 미국은 또 이건 거예요? 영국도 영어 써요. 왜 그러세요? 이게 한국일보 계열인가요? 네, 자매징지 계열사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같은 동네에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잘 알았다. 이거는 좋은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고 김만배 씨가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것 중에 공통적으로 어쨌든 다른 데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공통분모를 좀 찾아보면은 기자들이 좋아하는 크로스 체크가 좀 되겠죠.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얘기한 건 어쨌든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 대장동 관련 대출을 받아낸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회장의 처남인 조호영 씨가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해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네. 김만배가.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돈도 받았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소개해줬다라고 김만배가 얘기를 하고 네. 조호영도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로부터 소개받았다라고 인정하고. 네. 그건 어저께 공개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조호영 씨의 얼마 전에 검찰 조사받은 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 확인되는 거죠. 박영수 소개해줬고 소개해줬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예요. 네. 당연히 박영수 변호사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김만배의 주장은 왜 소개를 시켜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기 때문에 박영수 변호사를 섭외를 하면은 윤석열 검사한테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준 거다. 내가 맥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심지어는 돈까지 받았다. 네. 정영학과의 녹취록에서. 네. 그다음에 돈 줬다는 얘기는 조호영은 안 하는 것 같고. 네. 아무튼 돈을 만약에 줬다고 하면은 돈을 줄 정도로 해가지고 구한 변호사라고 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어쨌든 기대는 했겠죠. 조호영 씨가. 그런 맥락은 확인이 되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커피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커피를 첫 번째 조사받을 때는 두려움에 떨면서 너무 힘들게 조사를 받았는데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커피 마시고 행복했다. 그건 이제 조호영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이제 확인이 되고 박모 검사가 타줬다는 거죠. 커피는 마셨다 확인이 되고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도 커피 마시고 나서 행복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JTBC 보도를 보면은 조호영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때 커피 마시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커피를 마시고 뭔가 행복했다라는 거는 또 증명이 돼요. 커피가 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네, 전 늘 마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잔씩 마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그 서대문에 1층 할리스 가서 커피 많이 마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커피를 누구한테 얻어 마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 조우영 씨는 박모 검사한테 얻어맞았다라고 해요. 당시에 수사 검사였던 박모 검사. 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주임 검사 윤석열 검사. 과장이었죠. 중수 네. 이과장. 예. 그리고 요 이제 이 검찰 조서에서는 윤석열은 만난 적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두 사안은 박영수를 소개해 줬다는 것과 그다음에 커피를 검사한테 얻어마셨다. 이 두 가지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거의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갖고 그러면 연결이 돼야 윤석열이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걸 봐줬다가 성립이 되는데 그럼 두 개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지금 맥이 끊기냐면 윤석열 검사하고 박모 검사의 관계는 뭐냐.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예를 들어 직접 만난 적은 없더라도 조우영 씨를 야 이거 뭐 영수 형이 이거 뭐 아니라는데 이건 빼 이랬으면은 그럼 이제 봐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박영수 변호사만 애를 쓰고 윤석열 검사가 아이 뭐 그건 그렇고 뭐 노래방이나 가자 이랬으면은 안 먹어준 예, 거고. 그러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박영수 변호사가 힘인지 뭔지 어쨌든 그 조우영 씨가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수사선상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지금 윤석열 검사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그러니까 공백이 있다. 빈 고리가 있긴 하다. 네, 근데 그 이제 얘기인 거고. 그 빈 고리를 채울 수 없다 내일까지. 김수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놔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놔준 거는 확실한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이 지금 그때 이제 성남 대장동 개발 세력 같은 경우가 이제 대출액이 뭐 1,500억 원이 넘는 대출하고 액수인데 보면 뭐 1,000억도 안 되는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뭐 그리고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이런 데 다 걸려가지고 사법 처리를 받았거든요. 이 세력에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에선가 일반 대출이었다라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11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PF 대출 사업성을 보고 빌려주는 PF 대출인데 일반 대출로 잘못 분류된 것들이 있다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뭐 세 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놔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조우영 씨는 알선 수재를 했던 조우영 씨는 나중에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 과장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놔주면 안 될 세력을 놔준 건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뭐 이렇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워낙에 방대한 수사라서 이게 좀 메인으로 안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액수를 보든 그리고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조우영 씨 불려가서 참고인 조사 2번 받았고 계좌 추적도 받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드랍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어찌됐든 수사를 잘못한 게 맞고 그리고 김만배 씨가 신경을 써서 박영수를 변호사로 써서 조우영에게 줬다고 하는 거는 맞는 거고 그리고 김만배 씨 그런 표현을 쓰죠. 혈관. 네, 혈관. 검찰의 혈관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을 직접 만나가지고 청탁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그럴 필요도 없고 하려고 해도. 그렇다면 이제 박영수를 통해서 이걸 무마시킨 게 아니냐. 이 의혹은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네.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대장동 세력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력이 나중에 대장동에서 이제 튀겨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세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딴 세력이 들어와서 튀겨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세력을 놓쳤다 할지라도 대장동 사업 설계를 똑바로 했으면은 못 튀겨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웃기는 거다.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이 씨앗이다. 대장동의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치면 이재명 후보는 농부가 됩니다. 이거 왜 썩냐고. 각자의 문제라고요, 이거. 근데 아무튼, 어쨌든 뭐 근데 그 외국에 네. 우리 또 정론지 있어요. 정론지가 썬데이 저널. 네, 썬데이 저널 USA. 세계 최고의 정론지가 있어요. 리차드 네. 선생님이 네, 또 리차드 윤 선생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또 윤석열 후보의 이거 워딩을 이걸 또 녹취를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는 뭐 박영수 씨하고 아주 초임 검사 시절부터 즐거웠다. 이거는 또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알면 김만배 씨가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이 섭외를 한 건 맞을 거예요. 박영수 검사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뇌피셜로는 뭔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뇌피셜로는 생각하죠. 근데 내일이 이제 대선인데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요거를 실선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각자 알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명박 광운대 동영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상상하고 그냥 투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전날 보도가 나오는 당일에 갑자기 이제 언론 노조를 강하게 막 뭐 정권의 전유병이다, 뭐 못된 짓을 하는 천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왜 갑자기 언론 노조를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라고 했더니 이 제보자가 이제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이었던 신학님 위원장이었고. 근데 그 보도 전에 연설한 거 아니에요? 전에. 근데 이제 그때 아마 뉴스타파에서 확인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해명이나 뭐 이거 확인을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었겠죠. 네. 뭐 이런 상황이고 후에 지금 어쨌든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윤 후보가 자기와 관련된 의혹을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작이다, 음모다, 메신저 공격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뉴스타파 보도를 갖고만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연설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또 재론하는데 제보자하고 언론이 공작한 거라는 식으로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사실 뉴스버스가 이걸 보도를 뉴스버스는 했는데 언론 노조도 업노조도 없을걸? 언론 노조 소속도 아닐걸요? 거의 기자 세 조합도. 분이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뉴스버스는 이재명 후보나 그 은수미 시장 쪽 의혹도 많이 팠어요. 네, 오히려 네. 그 숫자로 보면 그쪽이 더 많을걸요. 근데 어쨌든 그 보도에 대해서 뉴스버스 보도는 오보가 없습니다. 어쨌든 손준성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바로 김웅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흘린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 흘린 날에 검사들 검찰 관계자들이 판결문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제기했던 제보 사주다, 국정원하고의 공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근거가 없는 걸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그 조성은이라고 하는 제보자가 박지원 원장하고 만난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만난 자리들 중에 한 자리를 보면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서너 사람이 만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동석한 사람 누구였느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러면 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도 같이 공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는 진짜 무슨 음모론 뭐 뉴스 공장장 뽑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음모를 한술 더 뜨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노조를 정권의 친위대라고 공격했는데 언론 노조가 민주당 정권에 언론중재법 개혁을 앞장서서 막은 단체입니다. 국민의힘도 반대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그냥 야당이라서 반대하는 거고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론 노조가 앞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반대가 높아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언론 노조를 정권 친위대로 몰고 있다는 거죠. 그 느닷없이 언론 노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집에서 자고 있던 윤창현 노조위원장 갑자기 일어나서 뭐야? 뭐지? 나 SBS인데 왜 그러지? 그 뭐 자꾸 뭘 하면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KBS가 뭘 보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뭐 정정 보도가 돼가지고 빨리 정정 보도를 이행하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KBS가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정정 보도 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데를 가면은 우리가 뭘 잘못 보도하잖아요. 뭐 가봤어요? 네? 많이 가봤죠. 네, 많이 가봤죠. 네. 네, 저도 몇 번 갔습니다. 네. 근데 가가지고 잘못 보도한 거는 거기서 이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거는 정정 보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정 보도를 거기서 정해준 대로 해야 돼요. 또는 정정 보도할 것까지는 아닌데 쟤네 얘기를 좀 들어줬어야 돼. 그런 반론 보도를 해야 됩니다. 반론 보도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KBS가 당한 거는 두 사안이 아니고 야 그게 뭐 니네 보도는 문제는 없는데 너무 좀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밑에 알려드립니다. 한 줄 써주세요.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씨가 그동안 이제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한 6가지 정도의 이 검찰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권오수 전 회장 검찰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 일람표를 볼 때 한 6가지 정도의 대목에서 그렇지 않았던 걸 의심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제 검찰 공소장에 잘못된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김건희 씨의 이름을 헷갈린 거. 그 부분은 이게 이후 후속 보도에서도 고쳤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한 줄 이 잘못된 거를 정정하세요. 이거 가지고 정정 보도를 인용돼 가지고 가짜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해찬 청년본부장이십니까? 그분이 공식 회의에서 그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낸 KBS 같은 공영 언론 공공기관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 공영 언론 정상화라는 거는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점령권 들어오고 이제 예? 막 2012년 꼭 되는 거예요. 예? MBC, KBS, YTN 여기 SBS는 안 낍니다. 거의 민영 언론이기 때문에 다 나와가지고 공동 파업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극 의무화 공약을 국민의힘에서 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태종 이방원 하고 있는데 KBS가 또 후속작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공약을 이미 KBS가 받아들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극 의무화까지 거의 겹쳐지면
그 방송 파업하시는 분들 잘못 나중에 보복 발령 날 때 사극 엑스트라로 아닌데 발령이 나서 사극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 말 관리하고 네. 막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자꾸 사극 의무적으로 제작하려고 그러면 거덜납니다. 방송국은. 자, 정리 근데- 요 이슈는 요렇게 정리를 해보죠. 가만 있어요. 근데 네. 왜 모든 거를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냐고요. 집값 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 발언은 진짜 네. 그러니까 집값을 일부러 올려가지고 집 없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이 되니까 일부러 집값을 올린 거다. 이게 윤석열 후보 얘기한 건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게 또 자기네들 이렇게 얘기해요. 김수현 씨 책에 있는 걸 있는 인용한 내용이다. 거다. 근데 네. 그걸 보면 김수현 씨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원전은 손낙구 전 그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이 부동산 계급 사회에 썼던 건데 자 그때 시점으로 보면 그때는 국민의힘 정권일 때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기간이 짧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이 없거나 이런 서민들은 아무래도 그때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게 비판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많이 찍었던 거예요. 저평수라든지 집이 없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민주당 정권 때 집값 올라가고 전세가도 뛰고 이걸 겪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남아있겠냐고요. 그 책 한 장만 넘기면 내 집에 그 책이 있어요. 네. 한 장만 넘기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을 가질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 모기지 대출을 해줘가지고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써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을 갖게 해준다니까요. PD가 갈 길이 너무 멀대요. 넘어가세요. 갈 길은 멀지 않아요. 네. 네. 우리는 자, 요 얘기만 딱 하죠. 지름길이 있다. 선거 막판에 터진 이 김만배 녹취록 본투표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안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안 미친다. 김수희 평론가는. 이게 전 뉴스타파 보도도 좀 결과적으로는 되게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판에 터져버렸고 녹음을 한 거는 작년 9월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빙성을 떨어뜨리죠. 사실 뉴스타파 이 보도 없었어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라는 건 명확한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려지게 됐고 지금 저는 그 윤석열 후보 극성 지지층 보면은 진짜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극성 지지층이 그러했듯이 뭐 하나가 나와서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 그걸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해요. 아까 전에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있지만 심지어 커피 타준 검사가 윤석열 아니다. 사실 JTBC가 그거 처음 보도했는데 윤석열이라고 보도한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갔더니 검사 누구가 타줬다고 한 거지 윤석열이 타줬다고는 보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극성 지지층은 윤석열이 커피 타준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커피 이거죠 한마디로 커피 한 잔 가지고 이거죠 볕장장 하나 가지고처럼 그대로 그 되게 곶감 하나 가지고 선물 받아 선물 좀 받았다고 되게 못돼 먹은 삼보떡한테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김 한 잔 가지고 김 한 잔 가지고 전체 밥상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수법인데 근데 선거에는 영향 안 끼칠 거다. 다만 제가 경고하자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불씨로 남는다. 자, 한마디만 더 네. 변명하자면 우리 신앙님을 위한 변명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앙님 씨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만배 만난 게 아니다. 한국일보 출신들의 끈끈한 우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폭탄주의 달인이다. 예? 물구나무까지 서서 폭탄주 마시는 분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할 얘기 많지만 잘 아는 분이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JTBC도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가의 통화 녹취록인데 대법원의 선고 일정 그리고 뭐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날지 이런 걸 알고 있는 근데 그 시점이 그걸 알 수 없는 시점 그러니까 한 달 전 시점이라는 거죠. 6월 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고가 7월 15일인가 16일 날인가 났는데 6월 달 통화에서 이미 그 수행비서가 그걸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거가 뭐 그래서 법조 기자들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분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법원 선고는 기자단도 한 3일 전에 합니다. 최종 선고 나기. 그러니까 그 주 월요일 날, 보통 수요일 날 하면. 근데 어떻게 한 달 전에 이 일정과 이게 다 공개되냐. 그리고 거기서 8대 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실제로는 7대 5가 됐거든요. 근데 한 명은 김선수 대법관인데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 이력이 있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8대 5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네네. 뭐 그 녹취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인 평론가부터. 이 보도를 예상한 기자도 있더라고요. 나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백아무개 네. 이재명 후보 비서에게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캐치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세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권순일이라든지 아까 얘기 나왔던 박영수 이 법조인들은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앞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봐야 될 대상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그게 기존 판례를 어겨가면서 나온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TV 토론 때 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저거는 허위 사실을 뭐 공표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이 난 건데
그것 자체가 판례를 뒤집어 엎은 거기 때문에 의심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법조 게이트로서의 대장동 게이트 이 부분은 이미 선명하게 의혹이 가장 비교적 선명하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김남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녹취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많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끼워 맞춰 갖고 이제 많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끼워 맞추는 게 맞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모 저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말하는 사람이 백모 씨랑 이모 씨입니까? 네. 백모 씨랑 이모 씨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쪽에 뭘 이렇게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 우리 이미 짱짱해. 이거 얘기잖아요, 결국. 그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녹취가 어떤 이제 발화자의 어떤 허세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거냐. 주장 그죠, 허세다.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허세다. 두 번째로 무슨 뭐 8대 5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 그런 뭐 이 법원 내의 논의는 뭐 몰랐을 수 있지만 당시 언론이 이 대법관들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펠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확실히 이런 이 예를 들면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 보도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판결을 할 거다라고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만 또 믿기 어려운 구석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알게 된 루트가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렇게 법원 내부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루트가 반드시 김만배인 거냐? 그것도 모르죠, 사실 또. 다 모르죠. 그건 뭐 이 녹취에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변호인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네, 다른 루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기 알 수는 어렵다. 없는 거고 또 알아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네. 자, 각자 도생 대선이에요. 자,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이런 대장동 뭐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이슈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무려 36.93%에 달했습니다. 사전 투표 전날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는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양쪽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날 있었던 이벤트가 단일화인데 갑자기 호남 지역에서 엄청나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본투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오늘 이제 막 하고 있던데 이 사전 투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뭐 재밌게 봤죠.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어디서 얘기하세요. 구경하셨어요? 재밌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소 앞 마당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재밌게.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이 높은 득표율. 뭐 모르죠. 1번 사전 투표율 왜 이렇게 높냐? 1번 코로나 때문에 높은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본투표에 가가지고 사람 바글바글 할 때 괜히 가가지고 감염되는 것보다는 사전투표 빨리 하자. 이 심리들이 강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버전 정권 교체의 열망이 투영되었다. 네.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요 맥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거부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전에 여론조사들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이전에 우리가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한다라는 거는 연령과 직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회사원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전 투표하는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황 전 총리님과 민모 의원. 네, 민모 앵커님이 그러한 주장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분 먹히고 불안감이 커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열망만 투여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호남의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이건 명백하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다각적으로 일어난 이제 어떤 결과인데 주목해 볼 거는 서울에서는 그래도 조금 사전 투표율이 좀 나왔는데 경기에서는 좀 낮죠. 많이 낮았어요. 그리고 또 경북에서는 좀 높았는데 대구에서는 좀 낮았습니다. 네. 이런 차이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대구는 낮은데 경북은 높은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국민이 모르는 거네요. 예, 국민의힘 측은 이런 얘기해요. 지방선거 준비하느라 그런 것이다. 지방선거 준비하느라 조직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경북이 예, 그래도 대구 높다. 가동 안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대구는 아직 이제 홍 선생님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네, 몰라. 아직 그게 잘 구축이 안 됐나 봐요. 막 네. 그 후보 안 내고 막 이래가지고 안 냈나?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요? 경기가 낮은데 서울은 좀 이거는 경기하고 서울의 그 뭐랄까 젊은 층의 온도차가 있겠죠. 저는 그 서울은 이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율 좀 높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이 수도권의 부동층들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층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다. 상당히 있다. 그게 지금 사전투표율이 일반적으로 좀 낮은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또 경기도권 중에서도 도시별로 보잖아요. 네. 약간 보수적인 표심이 있는 데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폭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는 조금이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유리하다.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김준일 거죠. 평론가는 방금 이제 설명했었던 것 중에 대구 경북 차이를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경북하고 대구가 차이가 있는 게 경북이 좀 더 그 국민의힘 계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찍습니다. 별로 고민을 대구보단 덜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다 찍더라도 대구 쪽 사람들 쉽게 안 줍니다, 표를. 예, 쉽게 안 주는 게 있고 그 역시 TK 사람이라서 실제로 대구 지역에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결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한동안 안철수 후보로도 꽤 넘어가 있었고, 예, 그런 대구의 사정, 예, 이게 있는 거고, 또 이제 어떤 투표 제도에 불신이 있다고 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 경북 쪽보다 대구가 더 강할 겁니다. 도시 지역이 좀 더 강해요. 이렇게 말들이 퍼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북의 농어촌 지역의 노년층들은 그런 거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게 좀 더 큽니다. 오히려 도시민들보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대구가 낮게 나타난 것 같고, 경기는 일단 확실한 거는 경기도 본투표 때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확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집토끼가 다 결집이 안 돼 있다. 네, 그렇죠.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율 자체가 높은 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권자 지형이 굉장히 골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듯이 아마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진짜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김민하 평론가의 책 제목처럼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네, 그것으로 많이들 투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비호감 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뭐 이쪽이 좋아서든 저쪽이 싫어서든 아니면 저쪽이 싫어서 이쪽이 너무 좋아졌던 간에 그 사람들 또한 이쪽 저쪽 양쪽에다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 열성 지지층도. 그러니까 사전투표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유리합니까? 이 높은 사전 투표율. 여긴 이재명. 자, 이 병에다가 예. 소맥 폭탄주를 말았어요. 네. 그럼 병의 높이, 그 술의 높이를 보고 소맥 얘기하면 이쪽인데. 윤석열 지지자입니까? 나도 소맥 확 끄는데요? 그 소맥의 높이를 보고 이 술이 얼마나 독한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마셔봐야 합니다. 투표하면 까봐야 된다.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까봐야 알죠. 뭐 앞에 많이 들어갔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색깔 찍어요. 보면 알아요. 마켓 한이 아냐니 저는 마켓 한이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